羞耻심도, 자존심도, 이기심도 없으며 일반인 10배의 체력을 가진 인간 병기 UDT-실. 육해공 전천후 작전, 수중 폭파, 폭발물 제거. 이들에게 불가능은 존재하지 않는다. UDT-실의 작전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민과 국가의 재산이 있는 곳에 그들이 있다. 소말리아 아덴만. 저국에서 17,000km 떨어진 이곳에서 청춘을 바치고 있는 젊은이들. 대한민국 청해부대. 이들의 가장 빛나던 순간을 공개한다. (2012년 1월) 소말리아 아덴만. 대조영함을 추락함으로 청해부대 구진의 임무가 시작됐다. 네, 지금 현재 아덴만 해역은 현재 해상 상태가 가장 양호하고 기온이 28도로서 현 시점이 현재 해저 출몰의 가장 활발한 시기입니다. 아침 8시 작전 현황 보고. 아덴만을 통과하는 한국 상선 중 보호를 요청하지 않은 배가 있어 대책을 의논 중이다. 마침 가까운 곳에서 중국 함정이 자국 상선을 호송 중이라는 정보가 들어왔다. 중국 함정이 그 호송을 하고 있습니다. 선명이 뭐지? 선명 C-5보고 중국 상선이 없으면 그 뒤쪽에서 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예, 중국 함정이 두 척이 이렇게 호송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오히려 우리보다 나을 수 신뢰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지역을 지나는 상선들은 짐을 가득 실은 상태이기 때문에 밑에 잠기는 부분이 많아 해적들이 올라가기 쉽다. 상선들은 자구책으로 해적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물을 뿌리면서 항해를 하기도 한다. 아침 8시 30분. 갑판에서는 청해부대의 핵심 병기인 링스 헬기 청소가 한창이다. 그동안 바닷바람에 묻어온 소금기를 제거하는 것이다. 소금기는 기계 작동의 치명적 결함을 초래한다. 링스 헬기의 주무기 K6 기관총. 우리가 자체 개발한 중기관총으로 발사 속도는 분당 최대 600발, 유효 사거리 1830m에 최대 사거리는 6765m다. 승객선이 상선에 접근하거나 그 상륙하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일단은 저희가 차단 기동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경보 사격, 그 이후에 이제 한국 지시에 의거 격파 사격, 실제로 격파 사격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아침 9시 청해부대 UDT-실 대원들의 아침 체조 시간이다. 보통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 단체로 하고, 그리고 그 후에는 개인적으로 해서 이제 개인 웨이트나 아니면은 또 따로 체조나 아니면 런닝머신 뛰고 그렇게 합니다. 현재 갑판 위의 온도는 30도. 충분한 수분 섭취와 매트는 필수다. 진짜 목소리 크게 해. 15회. 15회.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UDT-실 체조는 PT 체조와 요가 동작을 포함해 모두 52개의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다. 매일 1시간씩 하루도 거르지 않는 이 체조를 통해
강인하면서도 유연한 인간병기의 몸이 만들어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일어서. 뱉는 거 아니 말죠 그거. 보통 운동 한 번 하면 2리터 정도 먹고 합니다. 체력은 특전 요원의 기본이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키우고 있습니다. 오후 4시 검문 검색팀이 주간 사격 훈련을 위해 갑판으로 나왔다. 방탄 플레이트를 걸고 그 위에 표적지를 붙이면 바다 위에서도 나무랄 데 없는 사격 훈련장이 만들어진다. 검문 검색팀의 개인 화기는 모두 휴대할 수 있는 개인 가방에 준비되어 있다. 실제 비상이 걸렸을 때 신속한 투입을 위해서다. 주변기가 한정하고 그리고 보조변기를 위해서 권총 한정 그리고 그 주변기에 들어가는 탄약 총 3탄창이면서 이 부분에 보시면은 권총 탄약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이 장비에 들어가는 보조 배터리들 가는 자하고 올라가고 맞은 사람들 한 번 더 사격 시작하기 전에 한번 체크만 한번 해주십시오. 오늘 훈련은 이번에 새롭게 받은 전자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해상에서는 배 움직임 때문에 즉 자연 조건 때문에 쉽게 사격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몸에 충분히 익혀서 항상 어떠한 조건에서도 빨리 사격을 할 수 있도록 또 적을 제압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병기 0점 맞추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장비 그리고 사격을 해주기 바랍니다. 0점 사격 먼저 할 텐데 0점 사격 거리는 16m에서 할 예정입니다. 사선에서 각 개인별 경기 안전수칙, 사선 안전수칙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안전정진 로우 멀리 0점 사격이란 가람자와 가늠쇠를 맞춰서 조준한 표적이 실제 총알이 맞는 지점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사격을 뜻한다. 즉, 개개인들에게 지급된 병기를 각자의 몸에 맞추는 과정이다. 검문 검색팀의 임무는 직접 해적과 맞닥뜨려 제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작전은 나와 동료를 믿을 때 성공적으로 수행된다. 사격 역시 마찬가지다. 특종사수네요. 이 많은 훈련 때문에 훈련으로 인한 이런 결과가 난 것 같습니다. 청해부대 검문 검색팀 저격수 3인, 각각 함대 저격, 고속단정 저격, 헬기 저격을 맡고 있다. 이것은 제 개인 보호 장구인 방탄 베스트입니다. 이곳에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탄창과 나이프. 개인적으로 소지할 수 있는 탄은 총 120발. 그 다음에 45발을 갖고 작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배율 스코프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멀리 있는 사물을 10배는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표적 지식으로서 쉽게 말하자면 영화에서 보면은 빨간 점으로 상대를 조준하는 그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제가 다 착용하고 무게를 재봤는데 105kg가 나갔습니다. 네, 제 몸무게가 65kg인데 그 점을 감안하면 제가 걸치고 있는 모든 무장이 40kg. 그렇기 때문에 체력 단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체력 단련을 하지 않으면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장거리 정밀 사격이 임무인 저격수들은 어떻게 배후에서 사격 훈련을 할 수 있을까? 저격수들이 해상에서 사격할 때 표적지를 놓고 뭐 공격팀 같이 뭐 10m, 20m, 30m 쏘는 게 아니고 100m, 200m에서 500m까지 사격을 하는데 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풍선을 달아서 바다에 투하해서 사격을 하면 풍선이 터지는 것을 보고 명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이 풍선이 보일까요? 저격수 렌즈로는 보입니다. 저격수의 무기는 SR-25. 1990년대 미국에서 개발된 반자동 저격용 소총이다. 7.62mm 탄환을 쓰기 때문에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한다. 수고하겠습니다. 거리 200! 거리 200! 일반 사격의 10배가 넘는 거리. 게다가 흔들리는 손상인데도 백발백중이다. 현재 5까지 멀어지면 사격 시작할 겁니다. 490!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490m. 역시 백발백중이다.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전력 노출 우려로 공개되지 않았다. 국제 해적들의 근거지가 된 소말리아 아덴만. 20년 넘게 내전이 계속되면서 소말리아 정부와 기능을 상실하고 빈곤과 기아에 내몰린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해적 활동에 유입되고 있다. 지속 감시. 네, 지속 감시하겠습니다. 약 3km 전방에 소형 선박 한 척이 포착됐다. 이런 공해상에 나타난 소형 보트는 거의 예외 없이 스키프로 보아야 한다. 언제든지 우리 상선에 대해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경계요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거리 3마일! 소형 스키프의 한 척! 도남으로 접근 중! 알림! 도남은 스킵 차단 기동차 고속 항해 중. 대조영함은 즉시 스키프 쪽으로 고속 항해를 하면서 작전 준비 태세를 갖추었다. 해적선이 상선을 장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5분 남짓. 그 정도로 기동력이 좋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경고사격 태세를 갖춘 상태에서 갑판에서는 지향성 스피커로 경고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최선의 대응은 교전 없이 해적을 쫓아버리는 것이다. 다행히 해적으로 의심되던 선박은 방향을 바꾸어 멀어졌다. 주로 이곳에서 해적의 목표가 되는 선박은 2만 톤 미만의 저속항해 상선들이다. 속력이 높은 배들은 그 스키퍼들이 붙어서 이렇게 등반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고속으로 가는 배들은 주로 이제 자기들이 어떤 그 납치 대상에서 아직까지는 자기들이 저기까지는 이렇게 올라갈 등반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구함이 있으니까 안전할 때는 최접근해서 가는 거. 그렇죠. 저기도 지금 적절히 우리 지금 정예 부대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 선박 이름이 컨테이너에서는 완화인데
우리 당직 사관이 저기에 이러한 위험 상황을 다 전파를 했고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위험 상황이 인지되면 우리에게 알려주기로 사전에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청해부대의 일과는 아침 6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다. 해군과 해병대 그리고 UDTC를 대원으로 이루어진 300여 명의 부대원들은 그동안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 일과가 끝난 시간에는 운동과 놀이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그런데 모든 일과가 끝난 시간에도 쉬지 않는 곳이 있다. 대조영함의 기관실이다. 야간인데도 이곳의 온도는 40도에 육박한다. 이곳은 우리 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디젤 기관실입니다. 총 5,200마력의 디젤 엔진 2개가 24시간 풀 가동되고 있고 저희 기관부는 이곳을 저희 심장이라 생각해서 절대 멈추지 않고 멈추면 곧 우리 심장이 멈춘다는 각오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관 점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다. 열영상 카메라로 장비의 온도가 70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한다. 저녁 식사 후 헬기 갑판, 검문 검색팀이 야간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자, 보입니까? 보여? 보여. 잘 보여? 자, 보입니까? 이번에 새로 지급된 야시경을 테스트하는 중이다. 이상 없겠다. 변기 하나 달아놓고 하나는 이쪽에 달아놓고. 아, 그래요? 왜냐면 여기 달아놓으면 이걸 해가지고 변기를 봐야 되잖아. 근데 변기에 달아놓으면 이렇게 보고 이쪽으로 내려서 보고 쏠려면 이쪽으로 바꿔 변기만 올려고 다시 이쪽으로 바로 쏘면 되거든. 보통 헬멧에 부착하는 아답터가 있어서 헬멧에도 부착할 수 있고 변기에 부착하고 싶은 사람은 변기에도 부착해서 쓸 수 있습니다. 밝기는 일반 야시경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단안하고 쌍안 이렇게 두 개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형은 쌍안으로만 나와 있는데 단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간 사격 훈련에 이어 야간 사격 훈련. 야간 사격에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장비들이 동원된다. 야시경은 미세한 빛만 있어도 그 빛을 증폭시켜서 환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장비다.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야간 대테러 작전의 필수 장비라고 할 수 있다. 오른쪽. 또 다른 야간 사격 장비인 레이저 포인터. 사무용 레이저 포인터에 비해 광량과 출력이 월등히 높다. 홀로그램 안에 점에 껐다 켰다 하면 옆이라도 조금만 보입니다. 보이지. 그게 맞은 거야. 가늠자와 가늠쇠를 맞추지 않아도 이 장비는 조준점을 자동으로 알려준다. 따라서 야간 대테러 작전 시 신속한 제압을 가능하게 해준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장비 자체가 아니다. 장비와 몸의 감각을 일치시켜 장비를 몸의 일부처럼 만들어야 한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성공적인 작전 수행을 위해 이들은 이렇게 소말리아 아덴만의 밤을 울리고 있다. 청해부대 구진이 조직된 것은 6개월 전. 본격적인 훈련은 3개월 전부터 시작됐다.
오늘 훈련은 다양한 형태의 상선 구조를 파악한 뒤 그에 따른 인질 구출과 해적 진압 작전을 펼치는 것이다. 오늘 훈련 대상 선박은 부산 신항에 정박 중인 한 민간 해운 회사 소속의 상선이다. (7층짜리) 구조로 높이는 20m 정도 돼 보인다. 대부분 이게 저희 상선들 그냥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 통상적으로 계단 외부 통로가 좌현하고 우현 쪽 그 한쪽씩 있습니다. 어차피 그 올라가는 건 다 똑같은데 이제 양쪽으로 구분되어 있으니까는 그거 아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해적 진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의 지휘실인 선교를 정확하는 것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여튼 브리지가 제일 취약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지금 측면에도 다 방탄 필름이 다 붙여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거 측면 되어 있습니다.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일반 유리면은 깔끔할 건데요. 네, 안 붙였죠? 네, 뒤쪽은 안 붙였습니다. 선박의 구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가정해서 앉아가지고 훈련은 반복적으로 진행된다. 가는데 그 이 사람이 일본에 들어갈 때까지 시간이 있잖아. 그 시간이 네가 열고 바로 들으면 이 사람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게 네가 먼저 보는 거야, 알겠지? 유창에 봤을 때 저기 보이면 먼저 쏴줘. 열고 나서 문을 열고 나서 봤을 때 쏘고. 우리 일본이 들어가면 바로 총을 탁 들어주고, 알겠지? 다른 경기도 그방을 딱 본 다음에 지원적으로 그때 가는 거야, 알겠지? 그날 밤 9시 청해부대 구진의 실제 선박 훈련은 야간까지 계속됐다. 처음에 등반해서 한 좌우측으로 빠지는 사람들은 경계를 전면 경계를 360도, 그러니까 전방 180도 앞쪽으로는 다 잡아주고 가서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다시 복귀해서 이동해가지고 우리 기동로로 쭉 해가지고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하겠습니다. 선박 등반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립으로 불리는 전투형 고속 단정으로 선박에 접근해야 한다. 고속 단정의 시속은 보통 90km. 자동차 속도와 맞먹는다. 따라서 은밀하고 신속한 접근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립 저격수도 함께 탑승한다. 오케이. 정지. 오케이. 바다 위를 항해 중인 선박에 은밀하게 등반할 수 있는 방법은 사다리를 올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40kg의 개인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그것도 흔들리는 사다리를 오르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먼저 올라간 대원들은 나머지 대원들의 신속한 등반을 위해 줄 사다리를 내려준다. 대원들이 20m 높이의 선박에 오르는 동안 립 저격수는 경계를 서고 있다. (15) 명의 검문 검색팀이 모두 무사히 등반에 성공했다. 다음은 배의 조정실인 선교로 진입이다. 전방, 후방, 확보해! 이번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장한 모의 훈련이다. 오른쪽에 잡아! 정면 내가 잡는다! 오케이! 잡았다! 뒤에 윙브리지! 뒤에 윙브리지 잡아! 뒤에 윙브리지! 윙브리지는 선교 양옆에 있는 공간으로 전시들이 경계를 서는 곳이다. 이쪽으로! 선교 진입을 위해서는 이곳을 반드시 장악해야 한다. 오케이! 진입! 선두가 윙브리지를 장악한 것을 확인하자 다음 조가 선교로 진입하기 시작한다.
가상의 해적을 제압한 뒤에는 소지한 장비를 수거한다. 이때도 같은 조의 대원이 엄호를 해야 한다. 확인 사살 확인 사살 완료. 오케이. 여기 박대 수대. 확인. 이런 식의 훈련은 3개월 동안 수십 번 반복된다. 머리가 아닌 몸으로 익히기 위해서다. 일명대 사살 좌측. 선교를 장악한 뒤에도 작전은 끝나지 않는다. 상선마다 수십 개의 격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해적을 제압하고 인지를 구출하기 위해서다. 나간다. 오케이. 브릿지 확인 완료. 오늘 그립 되고 나서 다 올라올 때까지 마지막 전망대까지. 네. 지금 이걸 최대한 단축을 해야 되니까 전반할 때 안 되면 다시 한번 그 불사대 달고라도 좀 연습하는 거라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군인에게 사격은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지만 청해부대원에게는 보다 특별한 능력이 요구된다. 안전에 유의하시고 그 각자 여러분들이 그 이제까지 그 파병 준비한 지금 그 준비한 그 모든 그 실력들을 막 그 기량을 발휘해 보십시오. 파병이 임박한 시점에서 치러지는 오늘 사격 훈련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최종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정밀사 시간 제한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제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그 정밀하게 총을 쏜다. 준비 쏘! 하나 쏘! 하나 4초 5초 준비 쏘! 청해부대의 사격 훈련 표적지는 일반적인 것과 다르다. 하나의 표적지에 4개의 관역이 그려져 있다. 움직이는 해상에서 움직이는 대상을 명중시켜야 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관역을 선택하면서 순간 집중력을 높이는 것이다. 훈련한 대로 그대로 합니다. 아시겠죠? 네. 어머해주고. 자, 준비. 자, 시작. 이번에는 기관 소총과 권총을 번갈아 하는 사격 훈련이다. 대테러 작전 수행 시 개인이 소지한 병기를 모두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한다고 그냥 자기 총 쏘면 끝이고 그냥 총 내려놔 버리면 뭐 어쩌자 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계속 화탄 떨어지잖아. 몇 번을 얘기해. 이 상태에서 쏘면 네 가늠새도 안 보인단 말이야. 예. 팔을 좀 뻗으라니까. 계속 일하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일하고 쏘고 있네. 일하고 총을. 이조 납치 검사하고 나. 작전팀이 사격하는 게 항상 혼자 사격하는 게 아니라 팀 사격을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막 수료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대원들이 초기에 배웠던 어떤 그런 작전 형태라든지 유형별 사격 방법에서 좀 착각을 하고 사격할 때가 많아서 한번 지적사항을 내는 겁니다. 자, 사수 탄창 맞춰.
우발적 상황이 많은 대테러 작전에서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한 팀워크와 믿음이다. 위험한 순간들마다 팀원들 개개인의 판단에 의해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말리아 아덴만으로의 출항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가족들과 헤어져야 할 시간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 김마리안나 하사는 마지막 외박을 나왔다. 김하세의 남편도 해군이다. 청해부대 근무가 힘들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아내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몇 살까지 진짜 많이 힘드니까 항상 좀 조심하고 아프지 말고 밥 천천히 먹고. 소말리아 가서 근무 잘 서라는 남편의 선물이다. 엄청 잘할게. 그리고 캡슐 편지. 하루에 한 개씩 읽어보라고. 184개입니다. 184개. 그럼 이 안에 지금 다 편지 하나씩. 네. 이렇게 그냥 이제 읽어가지고 편지가 또 나오게 한 개씩 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루에 한 개씩 읽어보게끔. 네. 날짜, 그러니까 소말리아 가서 있는 날짜, 그 날짜 6개월만큼 숫자를 해가지고 넣어놨습니다. 하루에 한 개씩 읽어보면은 이게 줄어들 만큼 이제 다시 여기 한국으로 돌아온 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잘 갔다 와. 아프지 말고. 알았어. 고마워. 최창민 상사는 2개월이 된 아이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신기하나? 아무래도 안전이죠. 그 팀원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이제 해적들 오면은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럴 때 혹시나 촉이라도 맞을까봐 좀 그게 좀 제일 걱정돼요. 네. 이종아. 최 상사는 청해부대 지원이 3번째다. 한 번은 아내와 연애 시절, 2번째는 결혼 후, 그리고 이번엔 아내와 자식을 둔 가장으로서다. 사랑합니다. 이번에도 몸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나와 유정이가 보고 싶거든. 이 사진 보고 힘을 내세요. 잘 있어. 잘 갔다 올게. 자, 나중에. 그래, 잘 갔다 올게. 선영 씨 공부하고, 알았지? 주어진 임무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그게 충성하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아빠 기대 부응해서 최고의 작전 수행하고 오겠습니다. 그래. 아, 듬직하다. 우리 손지. 손지요. 보셨어요? 어떠세요? 씩씩하니 갔다 와야지. 일 잘하고 무사히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네, 뭐 건강하고 이제 임무 수행 잘하고 네, 무사히만 돌아왔으면 감사하죠. 이곳 해군 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서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청해부대 환송식이 치러진다. 청해부대 임무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이다. 청해부대 부지는 앞으로 아덴만에 도착해 탈진과 임무를 교대하게 된다. 아덴만까지 가는 길도 쉽지 않다. 부산을 출발해 남진아해를 거쳐 인도양에 접한 오만의 샬랄라항까지
총 항해거리 17,000km, 고박 25일이 걸린다. (2008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소말리아 아덴만 지역에 청해부대가 파병된 것은 2009년 3월이었다. 청해부대의 임무는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고 유사시 국민을 보호하며 연합해군사의 해양 안보 작전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10여 차례에 걸쳐 해적을 퇴치하고 민간인과 상선을 구출하는 성과를 올려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오케이. 2009년 9월 촬영되고 UCC로 만들어진 이 동영상은 아덴만에 파견된 미군 측에서 제작한 것이다. 이 동영상에는 청해부대 이진이, 키프로스, 마샬곤도, 바하마 국적 등 세 척의 상선을 해적으로부터 구조하고 해적선에 억류돼 있던 예멘 선원 5명을 구출하는 과정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서해의 차가운 바다에서 천안함 탐색 구조 작전 중 희생된 고 한주호 준이도 청해부대 일진 검문 검색팀으로 활동했다. 당시 나이 53살. 후배들에게 솔선수범하며 희생하는 정신은 지금까지 청해부대 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아덴만의 여명 작전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됐다. 당시 작전에 참가한 대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돈으로 인질을 구출하는 국가라는 오명을 씻어낼 수 있었다. 이번 작전으로 인해서 한국 사람은 피해는 저밖에 없거든요. 다른 선원들은 20명, 외국 선원 포함해가 저거에 포함해 21명인데 20명은 송곳 하나 다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걔네들이 한국 배는 건드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인식을 빨리 심어줘야 돼요. 아예 한국 사람들 하면 이거는 건드려서 안 된다. 겁을 내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아프리카 오만의 샬랄라항. 상선들을 아덴만까지 호송하고 돌아온 대조영함이 정박 중이다. 하지만 또 다른 호송 작전을 위해 출항해야 한다. 출항 15분. 이 헌트 가라. 이 헌트 가라. 주부시랑 주식 156에 부식 21 작전이면 연료량은 연료 95%, 청수 95% 작전입니다. 홀수는 함수 7.17m, 한미 7.00m, 평균 7.12m입니다. 이상 출항 중입니다. 입석. 대조영함의 호송 작전은 아덴만으로 들어가는 상선을 호위해서 갔다가 나오는 상선들을 호위해서 나오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오늘 전체적인 호송 선박은 총 8척으로서 오늘은 킬로 브라보에서 킬로 알파점까지 8척을 호송해서 기본 진호속력 252도 12나트로 기동할 예정입니다. 보람이 가장 선두에 서서 총 오늘 8척에 대해서 호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간은 총 55시간이 걸릴 거고 항해 거리는 약 640마일 되겠습니다. 샬랄라 항에 대기하고 있다가 킬로 알파 지점으로 이동. 해당 선박들을 호송하고 다시 킬로 베타 지점에서 선박들을 호송해서 나오는 것이다. All station, this is Guardian. I repeat.
If you have any small contact while 대조영함은 호송하는 8척의 상선들과 수시로 교신하며 정보를 교환한다. Bravo 1 copy. Bravo 3 copy. Alpha 1 copy. Alpha 3 copy. 전부 수신 완료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알파 1 같은 경우는 스카이 글로리라는 함정은 지금 파나마에서 오는 배고, 오션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에서 오는 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발다르노라는 함정이 있는데 이태리 선박인데 이 배 같은 경우는 어저께 해적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한번 피난했다가 이렇게 좀 회피한 선박이고, 지금 여기 저희 지금 호송 전대에 합류해 있습니다. 소말리아 북부 아덴만은 전 세계 물동량의 12%, 원유의 3분의 1이 오가는 국제 해상 물류의 요충지다. 우리나라도 해운 물동량의 29%가 이 지역을 통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말리아 해적의 활동은 생계형에서 비즈니스형으로 바뀌고 있다. 중무장을 하고 통신 장비를 활용하며 선박 간 교신을 방해하기도 한다. 샬랄라항을 떠난 지 6시간째. 갑자기 파도가 일며 기상이 급변했다. 2m 정도 파도가 되고 너울이란 게 있기 때문에 해상에서는 너울을 동반하면 2.5m 정도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은 훈련이나 작전하기도 힘들겠네요. 이런 날이 훈련하고 안전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은 사실 2에서 2.5m는 저희들이 충분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상이고, 또 본국에서는 이것보다 더 안 좋은 경우에도 접적해역에서는 충분히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해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해적들 같은 경우는 본업이 해적이고 또 그런 제한 사항을 또 극복하면서도 해적질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상이 좋기 때문에 해적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어느 상황에서라도 해적이 항상 출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호송작전 이틀째, 바다는 다시 잔잔해졌다. 해적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상선에 접근 중이다. 한 척의 모선과 두 척의 자선, 전형적인 해적선의 형태였다. 어선으로 가장했지만 바다 밑으로 늘어뜨린 그물에 무기를 감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접근 중인 해적선은 3척만이 아니었다. 2척의 해적선이 추가로 파악됐다. 좋아. BW 한교 보나무로트 300도 3마일에서 소형 스키퍼 한 척, 상선 B4로 고속 접근 중에 있음. 함교 전투 정보 시각 전투 배치 시작했음. 전투 배치. 실전! 총원! 전투 배치! 실전! 전투 배치! 전투 배치가 실시되면 각 파트가 모두 1분 30초 안에 실전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130도 12나트. 총원! 전투 배치! 실전! 항공팀은 헬기를 바로 이륙시켜 경고 사격을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다. 검문 검색팀은 방탄 베스트와 헬멧을 착용한 뒤 갑판에 대기시켜 놓은 개인 장비 가방에서 병기들을 꺼내 신속하게 무장을 마친다. 검문 검색팀을 해적선에 접근시키기 위한 고속 단정이 내려지고, 사전 경고와 검문 검색팀 공중 엄호를 위해 링스 헬기가 먼저 이륙한다. 링스 헬기의 최대 순항 속도는 시속 256km, 최대 2시간 57분까지 비행이 가능하다. 공기 역학적 설계로 성능이 매우 뛰어나 우리나라를 포함해
20여 개국에서 운영 중이다. 링스 헬기에는 모두 5명이 타고 있다. 핵심 전력은 저격수와 K6 기관총 4스타. 링스 헬기가 작전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이 검문 검색팀은 고속 단정 기동을 준비하고 있다. 해적선이 5척이나 되기 때문에 검문 검색팀 전원이 작전에 투입됐다. 링스 헬기가 기동한 지 20여 분, 2척의 해적선이 포착됐다. 이곳 해적들은 대부분 RPG-7이라는 구소련제 로켓 발사기를 갖고 있다. 하지만 해적선에 대한 직접 사격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돼 있다. 위협 사격은 해적선 근처에 연막탄을 투하한 뒤 그 위에 사격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저격수의 위협 사격이다. (400m) 상공. 더구나 헬기 아니지만 탄착점이 정확하다. 그런데 저격수의 위협 사격이 시작된 지 20분이 지나도 해적선은 끔찍도 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K6 기관총 사격. 12.7mm 탄환이 분당 600발의 속도로 바다 위에 꽂힌다. 급기야 겁을 먹은 해적선들이 도망가기 시작했다. 소형 선박으로는 최대 속력이다. 곧이어 인근에 있던 나머지 3척의 해적선도 모두 도주했다. 이로써 작전 시작 1시간여 만에 링스 헬기의 위협 사격만으로 5척의 해적선을 차단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연간 수백 건의 해적 사건이 발생하는 이곳에서 대한민국 해군이 평화를 지키고 다른 나라 선박들에게 안전한 항로를 제공했다는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이다. 해적선이 물러가고 평화를 찾은 아덴만. 그리고 잠들지 않는 대한민국 청해부대. 함교내 전탐실은 24시간 3교대로 근무한다. 060도 주전색 내상 바이 030에서 거리 5마일 내상 확인. 030도 거리 5마일 거리 확인. 030도 거리 5마일. 전탐사들은 8시간을 꼬박 선체로
해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사물들을 레이더로 감시한다. 청해부대 구진 일원으로서 저희 나라 해역이 아닌 소말리아에서 우리나라 국민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일조할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임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가 모두 끝난 시간. 청해부대 대원들은 좁은 침실에서 개인 시간을 보내고 있다. 편지 쓰고 있습니다. 여자친구한테. 여자친구하고 놀러 가자고 적었습니다.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적었습니다. 지겨우세요? 아닙니다. 지겨운 건 아닙니다. 항상 대기하고 비상대기 태세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편지 쓰거나 개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그리움을 전하기 위해 인터넷에는 청해부대 구진의 카페가 개설돼 있다. 이곳에 대원들의 가족이나 친구가 편지글을 남기면 주임 원서가 프린트를 해 대원들에게 전달한다. 대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는 대조영함에 보이지 않는 기관실인 셈이다. 저희들이 최고 많이 온 편지가 지금 80번째 이제 온 편지가 있습니다. 오늘 05시 42분에 80번째 편지가 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보내주는 여자친구들도 있고 이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병들이라든지 부사관들이라든지 다 자기 전에 한 번씩 읽어보면서 미소를 짓고 지침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원들은 어때요? 대원들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고국에 있는 소식도 그렇고 애인이나 친구, 어머니 이런 분들한테 온 이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글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하루에 이제 피로를 많이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수병, 이건 어머니한테도 편지 왔다. 야. 보고 힘내고 앞으로 군대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수고해. 감사합니다. 그래. 사랑하는 아들 많이 보고 싶네. 오늘 2번째 편지다. 사흘 동안 비가 오락가락 하다가 오늘은 모처럼 밝은 태양이 얼굴을 내밀었다. 사다 놓은 물메기가 덜 말라서 좀 더 많이 말려야 되거든. 모두 다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거구나. 아들만 해역에서 억센 바람 맞으며 조국을 가슴에 안고 젊음을 바쳤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아들 사랑한대. 오늘도 파이팅이다. 어머님 많이 보고 싶습니다. 딸 사진 이쁘다 너. 여기 보니까 이름도 지어야 되겠던데? 예. 오늘 출생신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빨리 전화해줘야 될 것 같다. 야. 예,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 다시 한 번. 청해부대 대원들은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이고 남편이고 연인이다. 지켜야 할 가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아덴만에 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는 내 조국과 내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승하야, 승우야, 사랑해! 아덴만을 지킨 뒤 5개월 뒤 복귀하여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킬로 브라보에서 킬로 알파 지점까지 2박 3일 동안 8척의 상선을 무사히 호송한 대조영함. 다음 작전을 위해서는 유류를 공급받아야 한다.
해상 주유 작전은 해군의 여러 작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면서 난이도가 높은 작전에 속한다. 유리를 공급받을 준비를 하는 데에만 1시간이 넘게 걸린다. 양쪽 배를 연결한 줄을 따라 주유 파이프가 건너온다. 기름을 받는 동안 함정과 주유소는 50m 간격을 유지한 채 똑같이 10노트 속도로 운항해야 한다. 주유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양쪽 배에서는 긴장을 놓치지 않는다. 한치의 오차라도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오늘 공급받은 기름은 20만 리터. 주유에 걸린 시간은 불과 30분이다. (300여) 명의 대원들이 모두 숨을 죽인 가운데 유류 공급 작전이 무사히 끝났다. 대조영함은 또다시 호송 작전을 위해 출동했다. 아덴만의 용사, 대한민국 청해부대 구진. 임무 완료까지 앞으로 이들에게는 154일이 남겨져 있다.